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핑입니다. MD 내공입니다. 네, 오늘은 6월의 새 친소 새로운 친구를 소개합니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멘트가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원래 AI였잖아요. 아, 컨셉을 그렇게 하는 거였군요, 일부러. 6월의 새 친소 첫 포문을 열 브랜드는 울트라손입니다. 네, 울트라손은 독일 헤드폰의 명가인데요. 에디션 시리즈가 이제 총 4종이 있는데 그 모델들이 일단 먼저 들어왔고요. 2021년 그 가을 정도쯤 돼가지고 시그니처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리버전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좀 더 라인업이 탄탄해질 것 같고 이제 에디션 시리즈 4모델이 일단 저희 시에라자들을 좀 장식하게 됐습니다. 저희 울트라손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고, 그 다음에 그 음향기기 이제 헤드폰 쪽에서 상당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이지만, 아쉽게도 시에라자드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 5년 정도 없었는데, 이제 다시 반갑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시될 전 울트라손 브랜드 제품이 다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플래그십 모델로 에디션 15와 에디션 15 베리타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션 시리즈 중에 가장 가성비를 자랑하는 오픈형 헤드폰 에디션 이제 11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션 이제 8 베스트셀러죠 원래. 이 모델 후속작인 에디션 8 EX 모델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헤드폰을 상징하는 이 에디션 시리즈 4개의 모델들은 저희가 영상을 따로 찍은 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중국 브랜드 피오의 이제 FH5S라는 모델입니다. 되게 부지런한 브랜드예요. 네, 최근에 이제 FD5와 EM5라는 1DD 이어폰을 선보였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FH5S라는 이제 이어폰을 선보였고요. 2DD 2BA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뒤에 또 덕터 뚫려 있어서 세미 오픈형 타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모델은 내공님이 AUN이 제스퍼와 함께 되게 엄청나게 극찬을 했던 모델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FH5, 그러니까 이전 모델, 전 세대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해져가지고 완전체가 돼버린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FH5S는 그 금액대에서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이어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그 가성비 이어폰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성능은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이 제품은 절대적인 성능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진정한 가성비 이어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엔트리 하면은 이제 뭐 10만 원이라고 기준 잡을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엔트리 기준이 약간 30만 원 정도까지 되잖아요. 코드리스, 그러니까 에어팟이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그 이어폰의 기준을 좀 높여놨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어폰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은 30만 원 언더에서 가장 뭐 추천할 만한 이어폰으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소개드릴 브랜드는 에스코리아입니다. 네, 이 국내 브랜드인데요. 원래는 더 많은 모델을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게 판매 대리점마다 다른 모델들을 선보이면서 시에라자드는 이번에 5모델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특이한 판매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인업이 되게 많은데 판매점마다 다른 모델을 전시하는, 근데 소리도 특이합니다. 네. 이어폰, 헤드폰 유저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진공관 앰프라는 게 있거든요. 트랜지스터 앰프가 있고 진공관 앰프가 있는데 진공관 앰프가 좀 더 옛날 방식이에요. 구식 방식인데 그 트랜지스터 앰프들은 대단히 현대적이고 뭐 정확하고 빠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진공관 앰프는 되게 약간은 무디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성향을 가지거든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가 그런 성향입니다. 네, 엔지니어분이 이제 현대적인 스타일보다는 예전에 그런 좀 따뜻하고 아날로그틱한 사운드를 좀 더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소개에도, 에스코리아의 회사 소개에도 그게 약간 크게 강조돼서 언급이 돼 있어요. 이어폰은 뭐 그런 뭐 스펙이나 측정치나 이런 걸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없다. 소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개가 대단히 마음에 들고 저랑 이제 생각이 같기 때문에 또 이제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괜시리 또 응원해주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네, 그 다음 모델은 마스터 인 다이나믹의 MW08이라는 코드리스 모델입니다. 이 전작인 MW07 플러스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플레이트가 좀 더 작아지고 이어윙이라는 그 부품이 있는데 그게 빠지고 이제 좀 더 귀에 좀 쏙 들어가는 스타일로 디자인이 좀 변하면서 착용감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가격은 뭐 여전히 30만 원대 정도로 살짝 코드리스 치곤 비싼데 이게 워낙 디자인이 출중해요. 세라믹 글라스를 사용했는데 이게 사진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실물로 보면 되게 촉감도 좋고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되게 예쁜 모델이에요. 사운드는 원래 마스터 앤 다이나믹이 원래 되게 저음이 쿵짝쿵짝하는 사운드를 좀 내주거든요. 헤드폰에서부터 약간 그랬는데 저음이 약간 살짝 깔끔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살짝 지저분한 약간 느낌도 약간 남아 있었는데 MW08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저에게 좀 더 컴팩트하게 표현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마스터 앤 다이나믹 브랜드 제품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름을 앞뒤로 바꾸고 싶어요. 다이나믹 마스터.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운스인데
이게 가장 저희가 최근에 그 야마 헤드폰, 블루투스 헤드폰 3종을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간 다른 브랜드, 어떤 브랜드에서도 선보이지 못한 강력한 저음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다, 이 헤드폰은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어폰 중에서는 또 제가 생각에는 이 MW08이 가장 이 저음의 임팩트가 강렬한 이어폰이 아닌가. 스팽님 같은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이어폰이기 때문에 난 좀 저음 사랑해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원래 게이밍 헤드셋을 만들던 브랜드는 아닌데 뱅앤올룹슨의 이제 포탈이라는 헤드폰입니다. 엑스박스 전용으로 나온 모델이긴 한데 이 모델도 그냥 폰에 페어링 해가지고 일반적인 블루투스 제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원래 이 브랜드가 좀 헤드폰 가격대가 비싸긴 한데 이 제품도 살짝 가격대가 좀 게이밍 헤드셋 치고는 좀 나가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게이밍 헤드셋 치고는 파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비에노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특별할 게 있어? 이지만 이 카테고리를 바꿔서 이제 게이밍 헤드셋 중에서 선택하려고 하면은 이런 디자인은 정말 역대급의 디자인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다른 콘솔용, 그러니까 엑스박스용 무선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전부 USB 동글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지금 포탈 같은 경우에는 엑스박스 전용의 엑스박스 와이어리스라는, 그러니까 동글이가 필요 없고 헤드셋 본체와 엑스박스 본체가 바로 통신하는 와이어리스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원래 뱅앤올룹슨이 사운드가 좀 담백하고 좀 삼삼한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쪽으로 좀 튜닝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저역도 좀 더 부스트되고 좀 더 어두운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원래 다른 뱅앤올룹슨 헤드폰보다도 이게 좀 더 취향에 맞더라고요. 아, 저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근데 다른 MSG 팍팍 쳐진 게이밍 헤드셋 대비해서는 좀 그래도 여전히 상대적으로는 좀 무난할 수 있는데 이게 뱅앤올룹슨의 튜닝으로 따지면은 되게 도전적인 튜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이 일반적으로 좀 음질은 내팽개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그나마 음질을 챙기려면 음향기기 브랜드에서 만든 게이밍 헤드셋을 선택하시면 그나마 음질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지 싶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디지의 이제 펜로즈 X라는 모델을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착용감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 제품 헤드셋 자체의 완성도는 포탈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로 봤을 때는 펜로즈 X가 훨씬 낫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아스트랭컨 DAP SE180의 그 세컨드 모듈입니다. 샘2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딱 따가지고, 네. 원래 이게 기본 장착 모듈이 있고, 이제 앞으로 추가로 이제 뭐 두세 네 개 더 나올 수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타자로 샘2라는 모듈이 나왔어요. AKM 덱을 사용해가지고 좀 더 기존 사운드 대비해서 저역이 좀 더 타이트하고 이제 액티브한 사운드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90년대 후반에 PC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막 한참 프로모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뭐 그래픽 카드 뭐 2년 있다 바꿔드립니다. 새 걸로 막 이런 마케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비슷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DAP를 일단 사시고 안에 핵심적인 그 모듈, 그러니까 DAC 칩만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통합 모듈을 통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DAC 앰프 모듈을 통째로 갈 수 있는 이 모듈만 갈게 되면 DAP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발상에서 나온 제품인데, 처음에 나올 때부터 선택 옵션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됐죠. 그러니까 가장 그 DAC 칩셋 중에 대표적인 AKM DAC와 그 다음에 ESS 칩셋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기본은 ESS고 이번에 나온 샘2는 이제 AKM인데, 저는 사실 조금 더 음악적으로 감성이 조금 더 강한 ESS 칩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근데 이제 분명히 AKM 칩셋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적이고 다이나믹하고 깔끔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기 때문에. 접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샘2까지는 소리가 약간 이런 사운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저도 사실 예상했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궁금한데 세 어떤 느낌이 번째부터가 나올지 좀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제나이즈의 플래그십 이어폰 i900입니다. i800, i800SU에 나온 이제 신 모델인데 이게 되게 그 텀이 길었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나온 제나이저 플래그십이라서 아주 기대도 많았었고, 기다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만드는 공정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만드는 대수가 좀 한정적이라고 해요. 다 품절돼가지고 이것도 지금 대기 중인 분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판매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물량이 애초에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건데, 매장에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된 제품을 들어보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얘기랑 실제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박이다
너무 좋다. 이 업계에서 이 제나이저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그 무게감이 있거든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플래그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1년에 생산되는 게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니까 입고될 때마다 약간 그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이 전쟁이지 싶어요. 앞으로 쭉 이럴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IFI의 이제 신모델들이 이제 많은데요. 이 IFI는 기존에 이제 포터블 성향의 이제 제품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IDSD라고 데스크파이 제품이 하나 출시가 됐는데 데스크파이 엔트리 모델 라인업이었던 그 탑 쌓는 세 개 모델 젠 있잖아요. 시리즈. 네, 젠, 블루, 덱, 캔 이 세 모델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하나로 딱 멋있게 선보인 모델이 IDSD 모델입니다. 디자인이 되게 네.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야 될까? 멋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이제 젠 DAC V2가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젠 블루 버전 2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면 다음 달에는 젠 캔 V2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거는 이제 액세서리 2종인데요. 원래 그 시그니처라는 앰프랑 이제 디아블로라는 앰프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모델 가격 갭 차이가 있었는데 디아블로가 좀 더 패키지가 좀 빵빵했어요. 거기에 이제 IFI 이제 트래블러 백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안에 또 이제 DAP와 앰프를 연결할 수 있는 4.42 XLR 케이블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 액세서리도 찾는 분들이 많았는지 이제 별도로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해요. 네, 그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이제 액세서리인데요. 이제 이어팁입니다. 이제 아즈라 제품인데요. 이게 국내 브랜드인데 일본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항상 뭐 이 이어폰샵 그런 데서 순위권을 항상 탑을 차지하고 있는 이어팁이라고 해요. 네, 엄청나게 많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 사이즈도 엄청 세분화가 돼가지고 네 귀에 맞는 게 뭔지 몰라서 종류별로 다 준비했어 같은 느낌을 약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희가 아직 다 못 들어봤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고 어느 날 출근해서 보니까 뭐 이어팁에 산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뭐예요? 막 이랬었는데 저는 그냥 그게 전부 다 판매하는 패키지인 줄 알았는데 다 다른 제품이었어요. 이어팁은 저희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오디오 음향기기 부품이기 때문에 수집하는 분도 꽤 계세요. 아즈라 이어팁이 반응이 굉장히 좋고 뭐 일본뿐만 아니더라도 국내 유저분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 저희 이제 뭐 관련 커뮤니티에 샤라자드에는 이거 언제 들어와요? 이런 질문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야 겨우는 아니지 뭐 이제 들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구매도 가능하시고. 다음 소개드릴 모델은 이어맨이라는 브랜드의 TR 앰프입니다. 포터블 앰프인데요. 빨간 맛. 네, 모조나 뭐 AUN 앰프처럼 그냥 디지털 연결해서 출력이 가능한 앰프고 작지만 되게 출력이 강한 사운드를 내줘요. 소리 결은 부드러운데 되게 밀어주는 힘이 좋고 이어폰용은 아닌 것 같아요. 밀어주는 느낌이 헤드폰 구동에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헤드폰을 좀 밀려주려면은 그 IFI의 시그니처나 디아블로 같은 급으로 좀 넘어가야지 좀 구동이 좀 더 영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렴한 가격대에서 아까 앞선 모델의 거의 반 가격도 안 하는 모델인데 헤드폰 좀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이어맨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진공관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에스코리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브랜드도 진공관 앰프 같은 소리가 나는 그런 앰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포터블, 거치형 포함해서 이 진공관 앰프를 완전히 지향하고 있는 앰프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음색의 앰프가 없고 유일하게 개성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서 그런 취향의 이어폰을 찾으시는 분들은 에스코리아, 그런 취향의 헤드폰 앰프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어맨의 TR 앰프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개드릴 모델은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WH-1000XM Mark4 Silent 화이트 모델입니다. 뭐라고요? 발음이 좀 꼬인 것 같은데 네, Silent White. 아, 네. 아, 사일런트. 네. 근데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새로운 모델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컬러가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왜 나왔니?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금액이 다릅니다. 할인이 좀 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상세 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른 제품이란 얘기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안 그래도 땀이 많아가지고 실버가 조금 어려운데 화이트는 엄두도 안 납니다. 전 사실 이 화이트가 겨울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색상 자체가. 눈 같잖아요. 얘기를 왜 꺼냈지? 그래서 사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모델이 출시됐는데도 여전히 블랙과 실버 모델이 더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 있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상 또 엄청나게 많은 6월의 신제품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음 달 7월 새친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